1978년 사거리 180km, 탄도 중량 500kg, 최고속도 마하상 2단 추진 고체 연료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미사일 백곰 지대지 미사일을 1위에 만들어냅니다. 베트남전 참전으로 발목 잡혀있던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접적인 군사적, 정치적 과잉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며 내란과 침략에 대하여 스스로 대처하는 아시아 각국의 자주적 행동을 측면으로 지원한다는 닉슨 독트린에 따라 주한미군 7사단 병력을 철수하였고, 그렇게 한반도와 안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자 자주국방의 토대를 이루기에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몇몇 주요 인사들만 보안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당시로는 같은 급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나라가 세계에서 몇 나라 되지 않는 상황에 구분을 건 시도를 한 것입니다. 바람의 영향을 시험하는 풍등 시험 시설이 없어서 당시 미국으로부터 무상 공여받아 배치되어 있던 고고도 및 중고도 지대공 미사일인 나이키 허큘리스의 외형을 그대로 본떠 만들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이 백곰 지대지 미사일 개발은 핵탄두 개발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극비 보안 사항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을 이루고 있었지만 정보를 획득한 미국의 간섭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핵 개발은 프랑스의 협력을 얻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미국이 계속되는 압박에 프랑스에서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을 도입하고자 했던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탄도탄 미사일 개발은 지속되었고 마침내 1978년에 이르러 시험 발사에 성공하는데요. 백곰 지대지 미사일 사거리 180km는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직선 거리이기도 합니다. 다음 해인 1979년 존 위컴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더 이상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최후 통첩과 같은 공고 소환을 보내오는데요. 또다시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정부는 노재현 국방부 장관 명의의 사거리 180km, 탄도 중량 500kg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에 동의하는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이 동의 서한을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고 불러오게 된 것인데요. 그 직후인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그동안 미사일 개발을 이끌어오던 팀은 해체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미사일 지침에 족쇄 채워져 있는 사이에 북은 화성계열 미사일을 꾸준히 사거리를 늘리면서 개발하였고 그 위협과 협박에 남쪽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북이 핵폭탄까지 개발하면서 미국은 계속해 우리 발에 채운 족쇄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는데 2001년 한미 미사일 지침을 1차로 개정하면서 사거리 300km, 탄도 중량 500kg으로 2012년에는 2차로 사거리를 800km로 연장했으며 2017년에는 탄도 중량의 제한을 완전히 없앴고 2020년에는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해 민간용 군사용 제한 없이 자유롭게 우주 발사체를 연구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1년에는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종료되어 사거리와 탄도 중량 제한 없이 미사일을 연구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발에 채워졌던 족쇄가 풀림으로써 우리나라의 로켓은 우주를 향해 날아갔고 수세적 처지를 벗어나지 못했던 북에 대해서도 많은 종류의 방어 미사일과 공격 미사일 등을 양산해내어 이제는 오히려 공세적인 위치를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 전력과 방어 미사일에 이어 이번에는 공격 미사일의 종류와 그 성능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경 2.75인치 지대함 다연장 유도 로켓 비궁입니다. 비궁에서 비는 날카롭고 단단한 화살 쪽을, 궁은 활을 뜻하는데요.
600억 원의 개발비에 비해서 그 성능은 너무나 탁월한 유도무기입니다. 2017년부터 일찍이 해병대에 배치되기 시작했고 북이 대량으로 보유 중인 고속정과 공기 부양 상륙정 등을 격퇴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적이 고속정과 공기 부양정을 동원해 우리 도서의 해안 지역으로의 대규모 상륙전을 감행해 올 때 이들을 바다 한가운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저지하여 격침할 수 있는 수단이 절실하게 필요했는데요. 함대로 돌진해오는 적이 소형 고속정이나 수상 무인전 등을 효과적으로 격퇴할 수 있는 보다 저가의 유도 무기를 개발하고자 했던 미 해군과 공통된 필요성에 따라 처음에는 연구 개발을 함께 시작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국의 이탈로 그 후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해당 분야의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하고 성능도 뛰어난 비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로써 침투하는 북고속정과 공기 부양정 등은 연속 발사되는 비공으로 인해 우리 영토 해안에 닿기도 전에 수장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길이 1.9m, 무게 15kg, 최대 사거리 8km, 구경 2.75인치,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기반으로 하는 발사호 망각 시스템으로 다중표적에 대한 동시 발사가 가능한 비공은 차량용 발사 체계로 차량 한 대당 2개 발사대에서 각각 28씩 총 40발을 탑재하며 해안으로 침투하는 다수의 적 표적을 동시에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발당 가격은 약 4, 5천만 정도로 뛰어난 성능에 비해 매우 경제적인데요. 서해 도서지역 방어를 담당하는 해병대 차량량이 보급되었지만 6회 공군에도 각각 배치되어 갈 것입니다. 따라서 무인 수송정 등 다양한 플랫폼에 장착하기 위한 모듈화가 진행 중인데요. 미국은 미국의 헬파이어 미사일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주로 헬기 등에 장착되어 운영되는 헬파이어는 1억 원을 초과하기도 하는 가격으로 발사 후 목표를 타격하기까지 락원을 유지해야 하는 레이저 유도 방식입니다. 반면에 비공은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여러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으니 작전 효율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공의 명중률은 가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5년간 실시된 실사격 시험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훈련이 림팩 훈련 중 하와이 해역에서 실시된 FCT 최종 평가 발사에서 6발 중 6발 모두를 표적에 명중시켜 향후 미국으로의 수출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았습니다. 이날 비공은 무인 수상정에 탑재되어 표적 탐지와 발사가 모두 무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져 폭넓은 사용 범위까지 입증한 것인데요. FCT는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 무기 체계 중에서 동맹국 방산기업이 생산한 우수한 기술의 무기를 시험 평가하여 미국 무기 체계에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비공 제조사인 LIG 넥스원은 그동안 감시 정찰용 무인 수상정인 해검을 개발해 왔는데 감시 정찰 기능을 강화하고 무장 기능을 추가했으며 유무인 복합 기능 등으로 확대하는 등 해검 2, 3, 5로 단계별 과정을 통해 그 기능들을 업그레이드해 왔습니다. 해검2는 기뢰나 잠수함까지 감지할 수 있는 수상과 수중을 감시 정찰하는 능력을, 해검3는 무장 전투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주력했는데요. 해검3 전방에는 12.7mm 중기관총을, 후방에는 70mm 유도 로켓을 탑재하고 자폭형 드론 또한 장착해 다양한 공격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해검5는 함에 탑재해 이동하다가 유사시 모함에서 진수되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인데요. 이 해검 시리즈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무인 전력으로 우리 해군이 지향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체계인 네비스 고스트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휴대용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 형공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무기를 개발함에서 먼저 고려되는 요소는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과 기후인데요. 우리 국토를 방위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니 개발 전략을 세움에서 당연한 수순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 그동안 주요 무기 수입국으로서 외국산 무기들을 사용해오며 느껴왔던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동급의 외국산에 대비하여 성능은 더욱 향상하고 생산 비용은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한반도 지형은 지평선이 바라보이는 광활한 평원이었고 대부분 지역이 높은 산지와 낮은 구릉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침투하는 적 탱크 등을 관측할 수 있는 거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지형 특성에 맞도록 개발된 것이 바로 현궁입니다. 따라서 개발 초기에는 사거리가 2.5km였고 미사일 길이도 다른 외국산 대전차 미사일보다 짧아 1.5m로 발사대를 포함해 전체를 소형화하고 경량화하여 휴대용으로서의 적합성을 더욱 증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 과정은 기술상의 한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오직 사용함에 있어서의 효용성을 최대한 증가하고자 한 것이었는데요. 그 후 현궁이 우리 군에서 전력화하자 그 우수성을 인식한 중동 국가들에 소리 없이 수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궁을 사용해 본 중동 국가들에서 만족스러운 현궁의 기본 성능 외에 부가적인 사항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커가는 욕심이 제기되게 되는데요. 한반도 지형과는 달리 지평선이 끝나지 않는 국토 환경을 가진 사막의 나라들에서는 더 먼 거리에서도 적 전차 등이 눈에 들어오고 때문에 더욱 먼 거리에서 적 전차 등을 파괴할 수 있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사일 제조사인 LIG 넥스원 등은 이미 2012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미국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같은 4km 이상으로 사거리를 연장하기 위한 개발 사업을 진행했고 중동 국가의 보안 특성상 명시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그에 따라 사거리가 연장된 현궁의 개발 사업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의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명칭이 제블린인 것처럼 영국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명칭도 제블린인데요. 현궁은 전투원이 휴대하여 발사하는 외에도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하여 목표물의 상부 또는 정면을 선택해 타격할 수 있습니다. 열 영상을 추적하여 목표를 타격하는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미사일 발사 후에는 재빨리 현장을 이탈해 안전을 유지할 수 있고 야간에도 발사 가능합니다. 이중 성형 자격 탄두 사용으로 관통력은 900mm에 이르는데요. 미사일 앞부분에 장착된 소형 탄두가 먼저 적 전차의 반응 장갑을 파괴하고 이어 주 탄두가 적 전차 본체를 관통해 파괴합니다. 반응 장갑은 전차 외부에 네모진 패널처럼 덧붙인 장갑으로 먼저 대전차 미사일의 파괴력을 감소시켜 전차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현궁이 발사될 때는 우선 사출 모터만의 작동으로 미사일을 발사관에서 밀어내어 전방으로 일정 거리를 나아가게 한 후에 미사일에 장착된 로켓 모터가 작동하면서 화염을 분출하며 목표를 향해 본격적인 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수는 발사 시에 후폭풍과 화염으로부터 보호되고 사출 모터는 미사일 발사관에서 밀어내는 정도만의 힘을 일으키기 때문에 화염과 후폭풍이 거의 없어 실내에서 발사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차량형에는 2대의 발사관과 4발의 추가 미사일이 탑재됩니다. 세 번째는 헬기용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 청검입니다. 청검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소형 무장헬기 LAH-1 미르온에 장착할 목적으로 개발된 공대지 미사일인데요. 미르온은 노후한 경공격 헬기 500MD와 코브라를 대체하기 위하여 개발된 소형 무장 헬기입니다. 초기 대형 공격 헬기를 개발하고자 했으나 후에 계획을 축소하여 대형 공격 헬기는 수입하고 대신에 소형 무장 헬기 개발 사업으로 변경한 것인데요. 공격 헬기는 전장에서 주도적으로 적을 공격하고 파괴할 수 있는 무기 체계로 중무장한 것이지만 미루온 소형 무장 헬기는 천궁과 2.75인치 로켓, 20mm 3열 터렛형 기관총을 장착하고 주된 작전 수행을 위해 공격을 보조하는 부수적인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천검은 미르온에 탑재하기 위해 적정한 규모와 성능을 지녀야 했는데요. 따라서 소형화되고 경량화하여 사거리는 8km이지만 이중성형 자격 탄두로 관통력은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형보다 큰 1000mm이며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광섬유에 의한 유선 데이터 링크로 연결되어 한번 발사한 다음에 목표물을 받고 다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목표물이 보이는 가시선 상태에서뿐만 아니라 목표물이 보이지 않는 비가시선 상태에서도 사격이 가능한 것인데요. 비가시선 상태에서의 공격은 헬기가 적에게 노출되지 않은 채 산의 후사면에서 적 탱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때 적은 후사면에 있는 헬기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이고 헬기 조종사 또한 적 탱크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인데요. 이 상황에서도 우선 발사하여 산을 넘어 적 탱크가 있는 방향으로 미사일을 날아가게 한 후에 미사일에 장착되어 있는 탐색기를 통해 적 탱크의 위치를 파악한 후 조준 설정하면 이후 미사일이 스스로 날아가 목표를 직격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선 데이터 링크에 의한 목표 재설정 후에도 현장을 이탈하면 미사일에 연결된 광소면은 자동으로 끊기고 이후 탐색기가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해 목표를 타격하게 되는 것인데요. 어느 경우에나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빠르게 사격 지점을 벗어남으로써 조종사의 생존성은 더욱 강화되는 것입니다. 천검의 개발 완료는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을 지형적 특성에 맞게 자체 개발한 우리 미사일로 대체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상을 통한 이중모드 탐색기가 장착되고 목표 재설정 기능까지 추가된 천검은 그만큼 명중률이 뛰어난 우수한 성능을 지니게 된 것인데요. 천검의 또 다른 특징은 유사 무기 체계에서는 없었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최초로 탑재했다는 것입니다. 축적한 표적 영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딥러닝을 통한 충분한 학습을 통해 표적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포착할 수 있어 사람이 개입 없이도 스스로 목표물을 타격하여 파괴할 수 있는 것인데요. 천검은 우선 소형 무장헬기 미르온의 주무장으로 전력화가 이루어지지만 향후 보병 전투 차량 등의 지상 플랫폼에서의 운영과 사거리를 연장하고 탄두를 다변화하여 무선 데이터 링크를 적용하고 인공지능을 보다 고도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보다 소형화하고 경량화된 드론 탑재형 공대지 유도탄을 개발 중입니다. 이 드론 탑재형 공대지 유도탄은 레이저 유도 방식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해 고정 및 이동 표적을 오차없이 명중시켜 파괴하는데요. 처음부터 대형 무인기가 아닌 드론에 탑재할 목적으로 개발된 만큼 다양한 드론에 장착 가능해 그 활용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1월 LIG 넥스원은 미국의 AI 방산 기업인 쉴드 AI사와 수직 이착륙 고정익 무인기인 VBET에 드론 탑재형 공대지 유도탄을 장착해 비행 및 발사 시험을 진행하는 사업 계약을 맺었는데요. VBET는 쉴드 AI사가 개발한 수직 이착륙 무인기로 활주로가 필요 없어 해군 함정 등에서 사용하기 용이한 드론으로 감시 정찰뿐 아니라 전투 임무도 수행 가능합니다. 현재 일본을 비롯한 루마니아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비행체인데요. 세계적인 무인기 제조사와 공동 목적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윈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헬파이어 미사일이 MQ-9 리퍼와 같은 대형 무인기에 장착되어 우수한 공격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드론 탑재형 공대지 유도탄은 그보다 훨씬 소형화되고 경량화된 공대지 미사일로 각종 소형 드론 등에 장착되어 전력화되면 그 실용성은 매우 광범위하게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130mm 함대함 유도로켓 비룡입니다. 2.75인치 비공이 최초 지대함 미사일로 개발된 것에 비해 파괴력과 사거리를 형상하여 기존의 참수리 고속정을 대체하는 신형 참수리급 고속정에 탑재해 연안을 방어하기 위한 함대함 미사일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발한 것입니다. 비룡은 K239 천무로 대체된 K136 다연장 로켓 구령에 쓰였던 130mm 무유도 로켓탄에 유도 기능을 장착해 함대함 미사일로 개량한 것입니다. 신형 참수리급 고속정에 12발씩 장착해 북의 고속정도 소형 함선들을 방어하게 된 것인데요.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파괴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한 것입니다. 수직 발사대가 아닌 케인스터에 장착되어 사용과 교체의 편의성도 고려하였는데요. 케인스터는 함상에 설치된 미사일 발사대입니다.
함대함용으로 개발된 비룡은 해상에 위치한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인 만큼 차가운 바닷물 위에 있는 표적은 육상의 목표에 비해 그 온도차가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탐색기는 간소화되었는데요. 따라서 시커를 교체하면 함대함에서 함대지, 함대공, 지대지로의 전환도 가능한 것입니다. 비룡의 속도는 마하 2이고 지연신관을 장착해 함선의 철갑을 뚫고 들어가 폭발함으로써 그 파괴력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GPS IMU가 장착되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명중률이 뛰어나고 해안포 등과 같은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대지 공격도 가능합니다. IMU는 관성 측정 장치로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움직이는 물체에 가속력, 진동력, 충격력 등의 힘이 작용했을 때 가속도의 변화를 순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IMU는 시간이 지속됨에 따라 오차가 누적되는 단점이 있어 GPS와 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정확도를 증가시키는 것인데요. 비룡의 사거리는 20km이고 탄도 중량은 8kg, 동시 추적하여 발사할 수 있는 목표물은 3개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23년 LIG 넥스원과 130mm 유도로켓 체계 개발을 위한 사업 계약을 체결해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인데요. 2.75인치 비군과 같이 차량 탑재형으로 개발될 유도로켓2는 탐색기의 성능을 대폭 향상하고 사거리 또한 증가하여 적 전투함과 근거리상의 적 헬기, 해안포 기지나 지상에 설치한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함대지는 물론 지대함으로 운영되면서 우리 연안 방어력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적 연안에 있는 표적과 내륙의 적 지상군 기지 등을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전술 함대지 순항 미사일 해령입니다. 적이 발사하는 지대함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 외에 적 해안과 지상의 공격 원점 등을 넓은 범위로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필요성에 따라 함대함 순항미사일 해성을 기반으로 개발한 것인데요. 해령은 장갑 차량을 관통할 수 있는 자탄 수백 개가 확산 폭발하면서 축구장 2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거리는 250km, 속도는 마하 0.95로 경사 발사형이 먼저 개발되고 이어 수직 발사대에 장착되어 발사되는 수직 발사형도 개발되어 초계함, 호위함, 구축함 등에 탑재되었습니다.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처음 미사일이 발사된 후에는 관성 항법으로 비행 경로를 유지해 목표 좌표로 이동하며 종말 유도 단계에서는 미사일 자체 내의 능동 레이더와 적외선 탐석기로 표적을 포착하고 추적하여 파괴합니다. 특히 전자전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적의 전파 교란에도 안정적인 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전설 함대지 유도탄 해령은 북의 해안과 인접해 있는 내륙 지역에 대한 해군의 독자적인 공격 능력을 크게 확장해주는 무기로 해상과 함께 우리 해군의 지상 공격 작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